예, 안녕하세요. 뽀뽀입니다. 뒤가 바뀌었죠. 지금은 잠깐 이제 캐나다에 와 있는데, 제가 자꾸 저쪽을 보고 있는 이유는 제 룸메가 저를 보고 있어요. 제가 오늘 룸메 얘기를 한다 그래서 존나 불안해하고 있는데, 정말 녹화 중이야. 원래 녹화 중이야. 아, 그렇구나. 오늘 할 얘기가 뭐였냐면은, 지금 목소리가 잠깐 들린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되게 재밌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 저 보면서 되게 재밌게 요즘 보고 있는데, 이 친구는 하루 종일 이렇게 집에 있으면서도 집안을 걸어다니면서 발차기를 수십 번씩 해요. 발차기도 수십 번씩 하고 갑자기 이상한 뭐랄까 근육 단련을 하는가 하면은, 근데 결국 몸이 이제 뭐 훌륭하게 근육질이다 이것도 아니고 살도 저만큼 쪄 있고 지금 의미가 없는데, 그래서 이 친구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너 왜 그렇고 사니? 그때 뭐라고 대답을 했지? 너 왜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니? 왜 발차기를 하니? 그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항상 대비를 해야 돼. 그래서 이 친구의 지금 모션을 보여주면, 나중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대비를 해야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재밌었던 게, 이 친구가 말하는 그 어떤 상황이란 거는, 갑자기 무슨 지구의 종말이 와서 운석이 떨어지는데, 내가 달리지 못하면 죽으니까, 뭐 좀비가 쳐들어왔는데 얘네한테 물리면 안 되니까, 거의 이 정도의 수준이에요. 얘가 그 정도로 허리케인을 무찌르진 않을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생각을 곰곰이 해봤어요.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어떤 무슨 문제가 있을지 모른다라고 이렇게 준비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준비성이 좋은 거고, 어떻게 보면은 패러노이드거든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생각했을 때 뭐였냐면은, 저런 위험을 내가 대처할 일은 참 없겠구나. 근데 제가 신체적으로 하는 건 그래도 나이 먹어서 걸어 다니고 싶으니까, 이동성이 이렇게 저해받고 싶진 않으니까 걷는 거는 해요. 그래서 다리 근육에 걷는 거는 문제가 없지만, 제가 뭐 근력이 좋아서 뭐 물건을 든다거나 무슨 뭐 근육이 엄청 유연해서 뭐 땅바닥을 짚을 수 있다거나 이런 상태가 아니거든요. 원래부터 아니었고, 어릴 때부터. 이제 그 얘기를 딴 거에 왜 엮어 얘기하려면, 저 친구 얘기 끝났어요 사실은. 중요한 건 아니고, 프로그래밍이나 이런 거에서도 되게 비슷한 게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교육 그 제도가 되게 까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얘는 너무 암기식 교육이다 라고, 이제 암기식 교육은 좋지 않다, 생각하는 게 좋다, 토론식 교육이 가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그런다고 토론식만 한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암기식으로 해서 얻는 이득이 되게 많아요, 한국 사람이. 그 대표적인 제가 두 가지 예로 생각되는 게, 구구단 외우기. 제가 이제 머리가 점점 나빠지고 있지만 아직도 암산을 할 수가 있어요, 머릿속에서. 몇 곱하기 몇이다, 뭐 이게 세 자리 네 자리 가지 않고 한 자리면 정말 쉽거든요. 근데 정작 이렇게 캐나다 나와서 애들 암산하는 거 보면 죽어도 암산 못해요. 9 곱하기 8이 뭐야? 막 세던가 막 계산기 치던가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근데 프로그래머에 있어서 그런 암산이 빠르다는 것도, 이제 뭐 굳이 계산기 안 두들기고 이런 것도 이제 생각을 빨리 하는 과정에 되게 도움이 되고, 실제 이제 저희 쪽 그렇고 러시아도 좀 그랬던 것 같은데, 걔네들도 암산이 빠르거든요. 그래서 걔네들하고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다 보면, 그래 이거 이렇게 해야 되니까 몇 곱하기 몇은 몇 이러고 빨리빨리 후딱후딱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문맹률이 굉장히 낮아요. 일단 한글을 뭐 글씨가 개발이든 세발이든, 뭐 제가 개발 세발인데 쓸 수는 있어요. 그리고 글씨 잘 쓰고, 뭐 문법도 뭐 요즘 많이 망가진다고 하지만 외국 애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안 망가진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받아쓰기 잘하고 글 쓸 수 있다는 거, 읽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수학이 아니라 이제 산수죠. 산수 계산 같은 거 빠르다는 거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보통 이런 거 배워서 뭐해 막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나중에 생활에서 도움이 되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암기로 인해 그 체득한 거는 그냥 몸속에 그냥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른 제가 예를 들면 뭐냐면, 이제 운동 같은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운동을
꽤 많이 해요. 그 무슨 얘기일까 이제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해요. 뭐 특히 테니스가 제가 되게 지겹게 보는 운동 중에 하나인데 테니스는 그 스윙하는 모션을 잡으려고 수백 번 수천 번을 연습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돼야만 솔직한 얘기로 좀 뭐라 그럴까 좀 오차라 그러나요? 그 오차 범위가 적게 계속 원하는 대로 공을 칠 수가 있는 게 있어요. 물론 저는 게을러서 그 짓을 못했지만 옛날에 농구를 할 때는 했던 것 같아요. 농구를 처음 할 때는 공을 막 던졌지만 가면 갈수록 조금 더 잘하고 싶으니까 이제 연습을 더 하는 거죠. 뭐 레이업을 할 땐 이렇게 하고 뭐 슈팅을 쏠 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어찌 보면은 매일매일 훈련을 통하는 거의 장점이 뭐냐면 이게 어느 순간 몸에 익어버려요. 그게. 그래서 거의 뭐랄까 여기서 이제 영어로는 머슬 메모리라고 해요. 근육이 기억하고 있다고. 그럼 이제 그냥 뭐라 그러지 그게 한국말로 반사적으로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반드시 운동만이 아니라 프로그래밍에도 좌우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아무리 그날이 이제 뭐라 그럴까 좀 일을 하기 싫고 그런 날이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런 날 뭐 하루 쉬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런 날이 지속돼 갖고 뭐 2주를 코딩을 손 놓고 있다던가 다시 코딩을 한다라던가 이런 경우에는 뭐라 그럴까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온 사람은 솔직히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뭐 2주를 손 놓든 한 달을 손 놓든 1년을 손 놓든 솔직히 자기가 정말 빡세게 했던 프로그래밍 언어는 언제든 다시 잡고 시작할 수가 있거든요. 뭐 처음 할 때 다른 언어가 이제 세미콜론 안 썼다. 그러면 세미콜론 쓰는 걸 까먹을 수는 있는데 그런 것도 금방 돌아와요. 그리고 똑같은 얘기로 이제 사람들이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네가 어렸을 때 그냥 거의 모국어로 배웠던 언어는 나중에 한참 외국어를 쓰면서 까먹어도 다시 찾아오는데 힘들지 않다라는 거. 그게 이제 어느 정도의 숙련 과정에 들었으면은 그걸 잠깐 손을 놓더라도 다시 가져와서 뭘 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특히 처음 코딩을 배우기 시작하는 사람들이라거나 그런 사람들은 코딩을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손을 막 1, 2주 놓고 다시 돌아오면은 그게 다시 이제 몸에 익숙해지지 않으니까 다 까먹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육에서 빠져나가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제가 보통 코딩을 하는 사람들한테 주로 하는 얘기는 아무리 그냥 지루하고 뭐해도 최소한 시간을 잡고 코딩을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일이 안 돼도 그냥 매일매일 그래도 좀 억지로라도 시작하다 보면 또 그게 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일하기 싫어 이러다가 코딩을 시작하면은 어느 순간 또 하게 돼요. 그러면 그렇게 매일매일 연습이 쌓이게 되고 반복 훈련이 쌓이게 되고 그게 어느 순간 이제 그 두뇌나 몸도 패턴을 사람이 인식하게 돼요. 그냥 이 시간쯤 되면 얘가 언제나 코딩했으니까 뭐 두뇌를 돌려야 하는 시간인가 보다. 그 두뇌가 돌기 시작한다거나 그런 규칙적인 생활에 장점이 오는 건 그런 부분이 있어요. 물론 사람들이 규칙적인 생활만으로 살 수는 없겠지만 그 코딩 같은 거, 프로그래밍 같은 거는 상당히 머리를 쓰는 직업이고 그리고 이게 뭐 창의성도 어느 정도 있지만 그 창의성보다는 논리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그 습관 들이기는 또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또 아마 예전에도 했던 얘기 같은데 이제 제가 되게 좋아하는 가수 중에 데미안 라이스라는 아저씨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저씨도 이제 굉장히 그 뭐랄까 창의적이고 좀 독특하게 이제 한 2000년도 초반, 2006년 그때 이제 앨범을 내고 그 뒤에 이제 여자친구랑 깨지고 뭐 하면서 그냥 방황을 하면서 음반을 잘 안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오랜만에 마음을 먹고 음반을 만들겠다라고 돌아온 게 2014년인가 뭐 2015년인가 그런데 그때 이제 프로듀서를 이제 뭐 LA 쪽이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을 하나 두고 이제 음악을 만들려고 그랬대요. 근데 이제 음악을 딱 만들려고 그러는데 어느 아침에 너무나 이제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못하겠다. 너무 짜증난다. 그래서 관두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하고 일할 때 규칙은 네가 일이 되든 안 되든 매일 아침 뭐 몇 시까지 와서 10시든 뭐 11시든 그래서 최소한 몇 시간 이렇게 무조건 녹음이 되든 안 되든 해라. 하고 매일매일 그러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데미안도 이제 뭐 돈도 많을 거고 자기 워낙 유명한 사람이기도 하니까 싫었는데 일단은 그 프로듀서를 믿으니까 따라 했대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예전에 음악이 안 된다고 싫어했을 때 손났던 그 이유가 뭐냐면 하도 오랫동안 제대로 훈련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고 뭐 몸이 늙어가는 걸 수도 있고 그 상황에서 자기가 노래를 부르면 자기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럼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드니까 오늘은 뭐가 안 좋은가 보다. 때려치자. 그리고 관두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목 근육이 되게 약해져 있던 거라는 걸 나중에 깨달았다는 거래요. 그래서 계속 되든 안 되든 계속 뭐 노래를 부르고
목표는 녹음하는 거였겠지만 녹음이 제대로 안 됐을 거고, 근데 그게 그냥 훈련이 돼서 뭐 근육이 점점 강화가 되면서 나중에 가니까 자기가 원하는 목소리에 자기가 원하는 음악이 나오더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코딩을 처음 배우는 친구도 그렇다고 되게 많이 보거든요. 코딩을 처음 배우기 시작할 때 자기 맘대로 뭐가 되는 사람은 없어요. 죄송합니다. 코딩을 배울 때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 목적은 있는데 어떻게 거기를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코딩을 시작하다가 시간을 아무리 쳐봐도 안 돼. 그럼 짜증이 나서 계속 코딩을 하기 싫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래도 꾹 참고 이렇게 코딩을 하고 아니면 뭐 다른 사람한테 물어본다던가 그런 식으로 계속 뭐랄까 매일매일 생각하는 그런 연습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비슷한 패턴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예전에 풀었던 거니까 똑같이 비슷하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서부터 점점 취미가 붙는다 그러는데 사실은 취미가 붙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이거 잘하는구나. 점점 잘하는구나. 그거에 대한 만족이에요. 잘하는 게 만족이 쌓이면서 점점 재밌어지는 거고 점점 재밌으니까 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뭐라 그럴까 되게 다양한 일을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새로운 거를 익히거나 아니면 모르겠어요. 소소한 거에서 재밌는 걸 찾을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게 재밌으니까 더 하다가 남들보다 더 하면서 재미를 찾기 때문에 그만큼 남들보다 잘하는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요즘은. 그래서 또 다른 친구 얘기하면은 제가 맨날 장난처럼 내가 무에서 유를 만든 친구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또 이제 뭐 바네라고 하는데 그 친구도 가면 갈수록 그런 게 재미를 붙이는 게 보이거든요. 처음에는 하나도 못하고 짜증이 나니까 무조건 안 하고 있다가 좀 억지로 앉혀놓고 억지로 때리진 않았지만 이제 질타를 하면서 뭐 강제로 좀 시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조금씩 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전혀 모르던 게. 그러니까 나도 이 정도 할 수 있구나. 그러면 재미가 붙고 조금 더 큰 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뭐랄까 배워가는 과정에서 재미를 찾는 사람들을 봤거든요. 근데 그래서 오늘 해주고 싶던 말은 그거예요. 그냥 처음 시작은 그냥 재밌으라고 좀 제가 알고 있는 굉장히 이상한 친구 얘기부터 시작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뭔가에 대한 준비를 한다는 생각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목표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목표가 뚜렷이 서 있지 않아도 매일매일 내가 이걸 해야만 된다라는 자기 세뇌도 나쁘진 않아요. 그냥 오늘 이건 해야 돼. 이번 주에는 뭐 최소 5일 동안 하루 4시간씩은 내가 컴퓨터 앞에 앉아갖고 프로그래밍을 해야 돼 라는 그런 디스플린이라고 하는데 영어에서는 뭐라고 그러지? 규칙? 자기가 규칙을 정해서 그걸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그 몸에 이렇게 자기의 기술을 있게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프로그래밍도 이거 머슬 메모리라고 하긴 되게 어렵지만 그런 식으로 반사적으로 훈련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해외에서 생각하는 법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중요해요. 사실 되게 중요한데 그 외에도 이제 저희가 이제 한국만의 교육 시스템에서 얻은 게 되게 많고 그리고 그거를 좀 이렇게 살려나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생각보다 한국 사람만큼 잘 앉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어디 가서 한 군데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어릴 때부터 훈련을 받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그것도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오히려 노력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꾸준히 해서 실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해서 얘기를 했어요. 네, 그 정도로 끝내죠. 그 정도 할 말 다 한 것 같아요. 예, 포프였습니다.